안녕하세요. SCH 수지요양병원 통합암센터 독선생 안강자. 오늘은 날씨 좋은 정말 가을날 매미소리 나는 병원 옆 데크에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책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암 환자분들이 또 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식사에 대한 생각. 우리 암 환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식사에 대한 생각이라고 나온 제목이 있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비 윌슨이라고. 그 전에 포크를 생각하다, 식습관의 인문학, 굉장히 좋은 책으로 사실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시면서 가디언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양한 음식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18년도 BBC 선정 올해의 푸드라이터로 선정이 됐고요. 특히 이분은 동양인의 식사 그리고 한국인의 식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서 한국인처럼 먹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오늘은 음식혁명의 4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처럼 먹기.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의 식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인처럼 먹는 것이 또 현대 사회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음식혁명의 4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는 1단계는 우리 수렵 채집인이었던 최초의 인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연에서 구한 다양한 녹색 채소와 베리류, 그 다음에 야생 짐승고기로 저지방 식사를 했습니다. 5만 년 전에 시작된 후기 구석기 시대에는 음식의 절반 이상이 식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발견한 상태였었지만 요리용 냄비는 만들지 못했고요. 물론 기대 수명은 짧았습니다. 전염병으로 먼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확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고학적 기록을 보면 이 1단계 시기에 무사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물론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건강이 좋았고 영양 결핍도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단계에서 4단계 중에 이제 2단계에 접어들면, 이때는 이제 농경 시대가 됐을 때를 2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제 농경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풍족해지고 인구가 많아진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물론 일부는 사실입니다. 곡물이 생겨나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요. 그릇도 생기고 그릇보다 정교한 맷돌도 만들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식단에서 곡물 중심의 식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농사는 막대한 이득을 불러왔고 여분의 식량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거대 문명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아는 도시화 정치제도, 인간 문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의 부정적인 측면, 저희가 특히 먹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을 하는데, 다양한 식단에서 굉장히 덜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 이르러서 또 먹을 곡물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기근이 생기게 되면 식단 관련 문제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양도 줄고 질도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체구가 작아지고 여러 결핍성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팔레오 다이어트의 근거가 되는 게, 농업이 발명되기 전에 이전의 식사로 돌아가자 하는 게 팔레오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야채, 새콤한 과일, 견과류, 자연산 육류, 계란, 코코넛 올리브 오일, 이런 걸로 돌아가자고 하는 다이어트 운동 팔레오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또 근거가 있는 것이 이것의 근거로 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2단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유럽의 경우 약 몇백 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면 3단계가 됩니다.
기근 감퇴식이라고 부르는 3단계인데요. 이 시기에는 이제 윤작, 비료 등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때서부터 또 더 좀 다채로운 식단을 먹게 됩니다. 인간들이 전분성 곡물을 덜 먹는 대신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다양한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시기가 3단계인 거죠. 또 재료를 이 시기에는 말리거나 절이는 보관 방법이 많아지면서 요리 또한 훨씬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망률이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더 영양가 높은 식단을 먹게 되면서 괴혈병과 각기병, 이런 결핍성 질환 대부분이 전부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조금 다양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좀 다양한 식단, 2단계에서는 단순화가 됐고요. 3단계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입니다. 4단계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먹는 식사들이 굉장히 단순화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완전 3단계하고는 질적이 다릅니다. 갑자기 식단이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인간 건강에 극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육체 노동 중심이었던 경제가 기계화됨에 따라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가게 되고, 에너지도 덜 쓰게 되고요. 식품 가공과 마케팅 분야가 가히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지방, 육류, 설탕은 더 먹고 섬유질은 훨씬 더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결핍성 질환은 당연히 줄어들지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대 수명이 최고치를 찍지만은 식단과 관련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영양전이, 칼로리는 늘어나지만 각종 영양 성분은 부족하게 되는 이 영양전이가 수십 년간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이제 저소득 국가나 중간 소득 국가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단의 변화는 현재는 굶주림보다는 과잉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식단의 정말 나쁜 점 중에 하나가 음식의 동질화입니다. 농업이 대규모 국제무역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먹는 식사나 저 멀리 유럽 사람이 먹는 식사,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그 성인들이 먹는 식사가 거의 동질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몇 가지 안 되는 세계적 작물에 의존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4단계라고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 4단계의 정점을 저희 인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치는 그러한 단계인데, 사실 이것의 그 4단계의 식단을 거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국인처럼 먹기를 이 비 윌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인처럼 먹을 수 있다면은 이 4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한국인처럼 먹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저희 매미 소리도 들리고, 정말 오늘 같은 날씨는 여러분들 정말 산책도 하시면서 신선한 공기 맞으시고 코로나도 이겨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